순천시가 국가정원 인근에 출렁다리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민사회단체가 사업 추진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주장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로 강원도 고랭지의 유명한 양상추가 이제는 전남에서도 맛볼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농민들이 직접 재배한 양상추를 수출까지 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올해 유난히 많았던 태풍으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곳곳에서 발생했습니다. 농작물 재난 피해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농가들은 보상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승환 전북도 교육감이 최근 정부가 내놓은 대입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문제 파악부터 잘못됐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교육 기득권을 더욱 강하게 하게 할 것이라며 우려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전국의 지자체마다 관광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산과 들에 출렁다리를 설치하는 곳이 많습니다. 순천시도 국가정원 인근에 출렁다리 공사를 시작했는데요. 일부 시민사회단체가 사업 추진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주장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정환 기자입니다. 순천만 국가정원 인근에 흐르는 동천입니다. 순천시는 이곳에 예산 30억여 원을 들여 길이 180m, 높이 12m 규모로 출렁다리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시민사회단체가 사업 추진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출렁다리는 협곡을 잇거나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여주기 위해 주로 설치하는데 동천은 당초 목적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또 감사원이 출렁다리 업체를 무자격 업체라고 지적했다며 안전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단체는 이미 제작된 출렁다리 비용 11억 때문에 25억 원을 더 들여 설치하는 것은 예산 낭비라고 말합니다. 시민단체는 앞으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천에다가 볼거리 체험거리 요소에 타당한가, 거기다가 추가로 25억이 들어가서 35억을 들여서 그런 반생태적인 구조물을 도심 한가운 동천에다가 한다는 게 타당성과 필요성과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게 저희들의 중론이고. 순천시는 과거 출렁다리 사업에 문제가 있었지만 재추진에 무리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감사원 지적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주의 조치를 받았고 출렁다리 업체도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로 일단락됐다는 겁니다. 또 국가정원에 집중된 관광객을 도심으로 분산시키기 위해 출렁다리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현재 검토 중인 대규모 야시장이 출렁다리와 함께 조성되면 새로운 관광 상품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순천시는 내년 3월 완공을 목표로 최근 출렁다리 기반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출렁다리를 꼭 설치해야 하느냐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 88%가 선호하고 있습니다. 국가정원 인근에 동천으로 올 수 있어서 저희들은 시민들 산책하는데 도움이 되고 또 관광객 유입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문제가 있는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과 지금이라도 차선책을 추진하자는 입장이 팽팽한 상황.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인 가운데 결과에 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정환입니다. 안수현 아나운서, 햄버거 자주 드시죠? 혹시 햄버거 안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네, 그럼요. 양상추와 같은 채소는 물론 고기 등 다양한 재료들이 들어가잖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 그 안에 양상추는 식감을 살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주로 강원도 고랭지로 유명한 양상추가 이제는 전남에서도 맛볼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농민들이 직접 재배한 양상추를 수출까지 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송유찬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장흥군 관산읍의 한 밭. 널따란 밭 전체가 초록색 물결로 가득합니다. 자세히 보니 주로 강원도 고랭지로 유명한 양상추가 이곳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수확철에 접어들면서 농민들의 손길이 바빠졌습니다. 3년 전부터 관산읍에서 시범적으로 시작한 양상추 재배. 현재 5개 농가에서 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5헥타르로 시작한 양상추 재배는 현재 규모가 배 이상 늘었습니다. 지난해 봄부터는 수출도 시작했습니다. 지난해에는 200여 톤가량을 수출했고 올해 봄에도 대만으로 보냈습니다. 이번 가을에는 3번의 태풍 영향으로 수확량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래도 남은 양상추 대부분이 좋은 품질을 유지하고 있어 대만과 국내외 대형마트 등으로 납품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같이 이렇게 컨소시엄을 맺어가지고 또 이제 그들을 통해서 대만으로 이렇게 수출하는 계기를 좀 만들어보자. 노지에서도 이렇게 좀 고수독 작목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시험하면서 쭉 시행착오를 개선하고 이렇게 하면서 오늘에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양상추는 논농사 대비 3-4배의 높은 수익과 짧은 재배 기간을 자랑합니다. 도매가로 10kg 한 박스에 4,500원에 출하되는 양상추는 단위 면적 3.3제곱미터당 6,000원에서 7,000원의 고수익을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벼농사가 3.3제곱미터당 2,000원 이하의 수익률을 보이는 것에 비해 단위 면적당 소득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재배 기간도 50일 이하로 짧아 소득 회전율이 매우 빠른 장점도 있습니다. 실제로 양상추 재배는 봄과 가을 2차례 재배되며 그 중간인 여름철에는 사료작물을 심어 추가 소득을 거둘 수 있습니다. 상품 가치로도 뛰어난 양상추가 장흥 지역의 새로운 효자 작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일창입니다. 김장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배추값이 크게 올라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난달 전남 지역 배추 가격이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해 무려 60% 이상 급등했다고 하는데요.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 물가 동향을 보면 전남 지역 배추 가격은 전년 동기와 비교해 63% 올랐습니다. 지난달 농축수산물 가격의 하락세 속에 배추 가격은 급등한 것입니다. 이딴 태풍 피해로 인해 출하량이 줄면서 배추 가격이 오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해마다 늘고 있는데요. 하지만 외국어를 담당하는 소방 인력은 턱없이 부족해 외국인이 사고가 날 경우 언어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 자칫 대형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통계청 인구 총조사 내용을 보면 지난해 전남 지역 외국인 수는 7만여 명입니다. 지난 2015년 5만여 명에서 3년 새 2만여 명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불법 체류자까지 포함하면 1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현재 전남 지역은 한국관광공사나 외국인 통합안내센터 등 외부 4개 기관을 통해 외국인 신고 통역 서비스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24시간 상시 지원은 2곳에 불과합니다. 또 전남 소방의 경우 전담 인력 3명이 22개 시군 외국인을 담당하고 있어 인력 보강은 물론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매년 지방자치단체들은 재정집행 목표를 설정하고 집행률을 집계하고 있는데요. 전남 지역 지자체들의 재정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전라남도와 22개 시군은 예산 27조 2,383억 원 중 17조 8,393억 원을 집행해 65%의 재정 집행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본청의 경우 9조 318억 원 중 7조 1,337억 원을 집행해 79%의 집행률을 나타냈습니다. 목표인 94.1% 달성도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22개 시군 평균 집행률이 58%에 멈췄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가장 높은 목포시도 현재 68%를 보였고 나머지 4개 시도 60%를 넘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군 지역들은 대부분 50%대에 머무는 등 절반 수준을 겨우 넘어선 수준입니다. 특히 올해가 2달여밖에 남지 않아 자칫 졸속 집행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태풍이 유난히 많았던 해입니다. 태풍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도 많이 발생했지만 농작물 재난피해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농가들은 보상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태풍 피해 벼에 정부 매입 가격을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남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창군 유등면 일대 농경지입니다.
기록적인 강풍을 동반한 제13호 태풍 링링을 비롯해 수차례 발생한 태풍의 영향으로 피해가 발생한 벼들이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수확을 한 벼들도 대부분 알곡이 제대로 여물지 않은 백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52년을 농사졌지만 처음입니다. 금년에 살알길이 막막하고 그런데 어떠한 보상도 없다고 하니 고민이 막막합니다. 이것을 해결 방법을 줘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라북도는 올해 태풍 3차례, 집중호우 2차례 등 5번의 풍수해로 30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농작물 침수와 쓰러진 면적만 23,500헥타르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피해 농가들에게는 농약비 지원을 제외하면 직접 보상이 어렵습니다. 농가는 이번에 피해가 많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복구비 지원은 재난 지수를 따져서 농약대금 정도 그 정도 이렇게 아마 보상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태풍 피해에 대한 정부 수입 가격 인상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이은 3번의 태풍으로 인한 도복 수발화 피해가 도내에서만 만여 헥타에 이르고 있습니다. 상당수 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에 대한 전수 조사와 이들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농민들은 태풍 피해에 대해 정부 매입 가격을 1등급의 80% 수준까지 인상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쌀 가격 하락과 쌀 소비 위축 등 많은 부작용을 막을 수 있도록 피해 정도에 맞는 매입 가격 보장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우입니다. 김승환 전북도 교육감이 최근 정부가 내놓은 대입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문제 파악부터 잘못됐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간부회의에서 정시 비율 확대는 대다수 학생들에게 입시 불공정성을 더욱 강화하는 잘못된 해결책이라며 정부 결정이 교육 기득권을 더욱 강화하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도교육청도 이런 식의 의사결정은 하지 않는다며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장애인들과 같은 교통약자를 위한 콜택시가 시군별로 별도 운영되면서 불편하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전북 지역에서는 교통약자 콜택시를 통합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해 교통약자 콜택시를 통합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교통약자 콜택시는 지난 2006년부터 시군별로 총 152대를 운영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용 대상자와 요금, 예약 방법 등이 달라 장애인 단체 등에서 통합 운영을 요구해왔습니다. 이달부터 사전 등록한 교통약자는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동일한 요금으로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산림자원을 관광자원화하는 사업이 김제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굼구면 서남리 일원에 자연휴양림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김제시는 2023년 개장을 목표로 110억 원을 들여 숲과 들 36헥타르에 조성할 방침입니다. 이번에 기본 계획을 세우기 위한 용역에 착수했는데 내년 5월까지 종합적인 계획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공 한센병 환자를 돌보는데 평생을 바친 간호사 마리안느와 마가렛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하는 활동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노벨상 추천을 위한 서명운동 참여 인원이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노벨 평화상 추천위원회는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벨 평화상 추천 서명운동에 100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추천위원회는 내년이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간호사의 해이고 나이팅게일 탄생 200주년이 되는 해로 노벨상 추천 의미가 더욱 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추천위원회는 내년 1월 두 간호사를 노르웨이 노벨위원회에 추천할 계획이며 노벨위원회는 심사를 통해 10월 최종 수상자를 발표합니다. 해남군에는 일제강제동원의 아픈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황산면 옥동리에 위치한 옥매광산인데요. 이곳을 안내하는 표지판이 최근 설치됐습니다. 한국 홍보 활동을 펼치는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네티즌과 함께 가로 1.5m, 세로 2m 크기의 옥매광산 표지판을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표지판 양면에는 일제강점기 국내 최대 강제동원 옥매광산 2.5km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광산은
일제가 명반석 채취 등을 위해 마을 주민과 광부 등 수백 명을 강제로 동원했던 곳입니다. 전남 지역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들이 대거 국가직 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인사혁신청에서 최근 실시한 2019년 국가직 지역인재 9급 공무원 임용시험에 전남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졸업 예정자 16명이 최종 합격했다고 밝혔는데요. 학교별로는 여수 정보과학고에서 가장 많은 3명을 배출했고 목포 여산과 순천 효산고, 여수 석유화학고에서 각각 2명씩 합격자가 나왔습니다. 나주상고와 벌교상고, 법성고, 병영상고, 순천 청암고와 진도실고, 한국항만물류고 등에서도 1명씩 합격했습니다. 순천시는 최근 도시재생 한마당을 개최하는 등 전국적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순천시가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장천동에 막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목미락 프로젝트로 이름 지어진 막거리 조성 사업은 장천동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고객 응대와 마케팅 등 업소별 전략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상 업소는 장천동 도시재생 지역 내 이수로와 팔마로 거리의 음식점이며 오는 6일까지 시청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장흥 지역의 작은 섬인 소동도가 해양수산부의 이달의 무인도서로 선정됐습니다. 장흥군 용산면에 있는 총면적 약 2,000제곱미터의 섬인 소동도는 전체가 단단한 바위로 이뤄져 파도로부터 용산면 남포마을을 지키는 자연 방파제 역할을 해왔습니다. 고기잡이를 나선 어민들이 소동도 정상에 있는 노송들이 보이면 비로소 무사귀환하게 됐다고 안심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소동도는 하루 2번 썰물 때 남포마을과 약 400m 갯길로 이어지며 이곳 갯벌에서 채취한 굴이 마을의 특산물입니다. 소동도 여행에 대한 정보는 장흥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정부는 자동차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목포시도 오래된 경유차와 건설기계에서 나오는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목포시는 5등급 경유자동차나 대형차, 2005년 이전에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매연 저감장치 부착 비용과 엔진 교체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목포시에 등록된 차량만 지원받을 수 있고 이미 정부 보조금을 받은 운전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 맛을 주제로 한 해남 미남축제가 대흥사 일대에서 열렸습니다. 2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다양한 맛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산채 정식을 포함한 해남 팔미 등 갖가지 남도 음식이 한 자리에서 선보입니다. 축제 기간에는 해남 두륜산의 단풍이 물드는 시기와 겹치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을 것으로 해남군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을 단풍 사진 댓글 이벤트. 알록달록 가을을 들여다볼 수 있는 예쁜 사진을 페이스북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